대한민국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고 또 그 중에서도 대중 무역 흑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중 무역 적자가 가장 큰 폭을 차지할 만큼 대중 수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여행 해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되기도 했고 저번 사드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제재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적자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외교 상황이 이 무역 문제, 수출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에 한미일 또 북중러의 진영 대결 구조가 심화되면서 이런 외교적 상황이 경제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북중러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교의 원칙,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 동맹도 고도화되어야 하겠지만 또 그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보통 지칭이 되는데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교의 그러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라고 하는 원칙을 좀 더 강화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도청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지금 발표하는 것처럼 문서의 위조인지에 대한 정보는 저보다는 CNN의 서 기자께서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됐고 상당한 논거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의 결과이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도청의 실체 여부, 그 다음에 실상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해내고 또 이게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와 또 미국 정부의 사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하는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가정적인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일 간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이었고 쌍방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잔의 절반을 일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물잔의 절반을 채워서 제시했는데 그 물잔은 결국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해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즉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답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략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서로 인정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적절한 양해와 합의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전문 외교관도 아니어서 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계에 유능한 외교관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그 해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계속 악화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강대강 대결로 또 진영 대결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대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최소 기반은 강력한 국방력이긴 하고 또 힘에 의한 평화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현실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더해서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안타깝게도 강대강 대결이 또는 힘에 의한 평화 이게 마치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점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한반도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위기가 격화될수록 대화를 위한 노력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그리고 기소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한 검찰의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금 언론에 공표된 것만 봐도 339번을 당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문 속에 민주당이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팩트 확인이 필요한 일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괴담일 수 있는 거죠. 수산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는 국제재판소에서 승인한 합법적 조치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었을 것이다 또는 논의되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야당으로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역시 야당의 본연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도 태평양에 접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거나 또는 논의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지 않는 등의 이런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당연히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쩌면 거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일본이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크게 멀리 보면 결국 일본 국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권자를 대리해서 주권자가 위임한 업무를 잘 처리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이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는, 그래서 잘하기 경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선순환 정치가 되어야 된다. 포지티브 정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정치가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